사실 이런 책은 읽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가 규정해 놓은 가장 강력한 금기를, 그래서 삶을 연명하는 게 별반 중요한 일이 아닐 거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책 리뷰는 저희 처음이잖아요. 근데 알베르 카미나 이방인은 너무 유명해서 또 다른 설명을 더하는 게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죽음, 메르소의 살인, 메르소의 사형, 세 가지 죽음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소설인 것 같아요. 카미를 천재라고도 해요. 젊은 시절 자신의 작품 계획을 짜놓고 소설과 철학적 에세이를 나란히 전개하는 형식을 펼쳐요. 그리고 카미의 이제 생애를 살펴보면 그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학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그 스승이었던 장 그르니에를 만났고요. 미생의 장그레와는 다른 사람이죠.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책을 쓰고 단숨에 스타 작가 반열에 올랐어요. 지금도 충격적인 내용 그리고 충격적인 소재로 지금까지도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편하게 살려면 사실 이런 책은 읽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삶을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재미있는 책인 것 같고요. 모든 문장에 집중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까? 무척 더디게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세상이 바라보는 메르소와 메르소가 바라보는 세상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던 책인 것 같아요. 화자인 메르소는 어머니의 장례식 다음날 바닷가에 놀러가서 옛 직장 동료인 마리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 후에 친구들과 또 놀러간 바닷가에서 아랍인을 살해해요. 그리고 그걸로 결국 재판을 받게 되는데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사형까지 선고를 받게 돼요. 이야기 자체는 무척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질문은 끊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소설의 내용도 불편한 책이잖아요. 주마다 햇빛들이 끈덕지게 달라붙는데 어머니의 장례식장 행렬에서도, 그리고 메르소가 아랍인을 살해할 때도, 소설에선 묘사되지 않았지만 아마 메르소가 사형 판결을 받는 날에도 햇빛이 이제 비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설은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하잖아요. 네.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에도 메르소는 슬프다는 거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슬픔이라는 것이 시간이 좀 걸렸던 건 아닐까요? 타인들에 의해 강요받는 슬픔이 아니고 스스로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슬픔? 메르소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들이 당연시 여기는 것들을 낯설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은 전복을 전복하는 이야기 같아요. 먼저 어머니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는 메르소를 통해서 한번 전복을 하고, 그리고 메르소를 통해서 그 부조리한 연극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또다시 전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소설이 쓰였던 소설 속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시대에 프랑스인이 아랍인 한 명을 죽이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자신의 일행을 먼저 공격한 데다가 칼까지 들고 있는 아랍인을 죽였다고 하면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메르소는 그러지 않았어요. 메르소가 태양 때문에 죽였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일종의 상징은 아닐까 싶어요. 아랍인을 향해 총을 쏜 것도 살인을 위함이 아닌 부조리? 즉 연극을 강요하는 사회를 향하는 것 같아요. 의도적인 저항이 아니라 불가피한 저항인 거죠. 납득하기 힘든 태양의 압박에 본능에 가까운 행위로 총을 발사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소설에 드러난 반기독교적인 그런 내용을 감안한다면 빛을 신으로 보는 해석도 좀 타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빛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는 신에 대한 거부 혹은 반항으로도 충분히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르소의 사건은 아랍인을 살해한 사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법정에서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슬퍼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사람에 대한 재판처럼 진행이 되잖아요.
이는 사회가 규정해 놓은 가장 강력한 금기를 어긴 것에 대한 응징처럼 느껴졌어요. 목적을 위해 수단을 만들었는데 수단을 지키는 게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해진 거죠. 판결문이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언도되었다는 사실, 이런 게 재판의 진지성을 깎아내린다 라고 메르소가 소설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 자체가 판결의 부조리함, 재판의 부조리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소설 그리고 이 재판이 프랑스인들의 죄의식을 건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역사의 승자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은 적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알제리 독립운동을 막으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그런 죄의식을 메르소를 통해서 일정 부분 속죄, 해소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메르소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죽는 바에야 어떻게 죽든 언제 죽든 중요한 바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요. 약간 두려워하는 모습이랄까? 오히려 사형이 확정됐을 때 확실해진 죽음 앞에 해방감을 느끼고 비로소 온전히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메르소에게는 죽은 사람처럼 산다는 것, 삶에 대한 확신도 없이 산다는 것은 죽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자에게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삶을 연명하는 게 별반 중요한 일이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형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던 게 아닐까? 메르소처럼 삶의 주인이 되려면 모든 부조리에 의문을 품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야 한다, 일 것 같아요. 이미 정해진 답만을 충실히 따라간다면 유전자나 문화 혹은 제도 같은 기생충의 숙주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방인을 읽다 보면 문학이란 질문을 더 큰 질문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려진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불편함 속에서만 존재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관념의 울타리를 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자유는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은 아닐까요?